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친정아버지께 배운 호박김치를, 네, 가을에 김장할 때면 꼭 담아서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고서야, 네, 1년을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은정입니다. 네, 집밥 분능을 하면서 김치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한사 김영찬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는데요? 김치하면 일단 제 생각에는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동치미, 백김치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김치라는 게 어떠면은 서양의 샐러드처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양념을 가지고 네. 신선한 생채를 어떻게든 이용하는 음식의 범주에 속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전에 마백깍두기도 했잖아요, 선생님. 네. 다양한 식재료를 이런 김치라는 이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를 익혀 먹는다고 해서 이게 익은 음식처럼 생각하지만 김치가 날 음식이잖아요, 선생님. 네, 발효가 그렇습니다. 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사람들의 건강에도 정말 다양하게 이용하면 좋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박김치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충청도의 서산, 안면도 이런 쪽에서 네, 호박김치를 담그긴 하는데 거기는 갯국지라고 해서 꽃게를 같이 넣고 버무려서 끓여서 먹어요. 그러니까 익혀서 먹는 그런 김치가 익혀서 아니라 네, 그런데 지금 이 담그는 늙은 호박김치는 황해도 쪽에서 네, 담아서 겨울이면 해서 먹고, 이거는 그냥 바로 뭐 겉절이처럼 해서 먹어도 괜찮고 네. 익혀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 이제 배운 거는 얘를 퍽 익혀서 완전히 예, 들기름 넣고 김치 볶음, 네, 그걸 해서 먹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찌개. 해서 먹는 그런 김치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찌개용 김치로 따로 담았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오래 됩니다. 두고 네. 정말 푹 익었을 때 네, 네. 꺼내서 먹는 그런 그렇죠. 김치고. 그래서 여기는 단 거를 이렇게 특별히 별거를 넣지 않아도 이 배추의 단맛도 있지만 이 호박이 단맛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호박 단맛이 유산균의 발효를 도와서 네, 되게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챙겨서 드시네요. 제가 의외로 성격이 급하고. 네. 이 호박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늙은 호박은 반드시 뭐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얘는 그냥 진짜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네. 넣으셔도 나쁘지 않고 생으로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과일 대신에 먹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너무나 호강한다는 느낌, 너무 그쵸. 선명하고 너무 예쁘죠. 싱싱한 느낌이 좋고.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배추는 네. 이제 조금 맹숭했는데 벌써 먹어보니까 배추가 이게 고유의 맛들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김치를 한번 담아볼 텐데요. 뭐 모든 과정을 다 해볼 수가 없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 부분, 속을 빼서 네, 이렇게 썰어서 몇 미리 네, 정도? 한 2, 3mm? 2, 3mm 정도 네, 두께로? 뭐 아니면 한 5mm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호박 껍질을 벗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껍질이 단단해서 손베기가 쉬우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네,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서울의 경동시장에 가면 이 늙은 호박을 껍질을 벗겨서 파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1년 내내 파세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사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는 네, 배추는 10% 소금물에 하루 저녁 정도 네, 간을 해뒀다가 네, 절입니다. 그러니까 10% 소금물을 만드는데, 만약에 배추가 5kg다 그러면 소금물도 5리터 정도를 만드셔요. 그러면 물은 4,500. 네, 4,500g, 4.5kg, 소금은 500g 이렇게 해서 잘 녹인 다음에 배추에다가 부어 놓는 그런 형태로 해서 네, 절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여놨고요. 그 다음에 뭐 양파, 대파, 그 다음에 쪽파, 네, 그 다음에 갓, 미나리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그리고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그 다음에 풀. 이 풀도 날씨가 차가워지면 저는 찹쌀풀을 쓰는데 괜찮죠? 그럼요. 네. 뭐 평상시에는 이제 밀가루풀도 쓰고 보리로도 하고 뭐 고구마가루, 감자가루 뭐 뭐든지 다 되는데 꼭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찬밥 남은 게 있으면 그걸 갈아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유산균의 일종의 밥 네, 역할을 그렇죠. 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럼 네. 이제 한번 김치를 담는데 필요한 건 제일 먼저 고춧가루, 그리고 파마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파도 맛있고 쪽파도 맛있을 때라서 대파를 넣어요. 그러면 오래 묵혀서 먹을 거는 대파를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파도 넣고, 네, 그 다음에 마늘, 네, 마늘, 네, 마늘 넣고, 네, 마늘 다져서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네, 양파 넣고, 그리고 생강, 네, 생강 다져서 이렇게 넣고요. 네, 생강 다져서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 부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배추가 2kg 정도 되는 배추 한 포기에 늙은 호박 1kg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네, 미나리, 갓, 쪽파는 다 100g씩 넣어요. 그럼 이게 재료가 많죠. 오, 많네요. 네, 재료가 많지만 네, 숨이 죽으면 또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을까요? 멸치 액젓, 네, 넣고 그다음에 새우젓, 네. 새우젓 넣고 그다음에 아까 유산균의 먹이로 준다는 찹쌀풀, 네, 넣어주세요. 자, 계량을 해서 하는 음식들은 그릇에 묻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 훑어서 아까 손 씻었어요. 네, 선생님. 네.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손에 있는 어떤 균의 분포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진다. 네네. 특히 발효 음식은 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도 선생님 손은 씻어야죠. 깨끗하게 손을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손바닥에 미생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우리 미생물도 우리 삶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과도한 위생관념이 면역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감기도 잘 안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콧물 잘 흐르는 애들이 더 건강하다 이런 말도 있고. 저는 가끔 집에서 음식을 하는데 장갑을 끼는 경우를 방송에서 보는데 약간 어색하죠. 어머니가 장갑 끼고 음식 하시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네, 손을 보호해야 되는 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손 모델이거나 아니면 어디인가에 가서 손을 자주 내놓으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또 음식을 하시는데 손도 굉장히 길고 예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는 음식 얘기만 하기로. 자, 이제 숨이 좀 죽었죠? 간이 들어가니까 숨이 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셔도 되고 살짝 두었다가 숨이 더 죽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추 한번 넣어볼까요? 덥석 붓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배추를 간을 할 때 그럼 통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썰어서 하나요, 선생님? 얘는 이제 통으로 절였다가 버무릴 때 이렇게 썰어서 김치찌개 할 때 어차피 썰어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막김치처럼 썰어서 이렇게 이제 버무려서 하게 되겠죠.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김장 같은 거 하면 이 간을 해놓은 배추가 은근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어쩌다 보면 먹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좀 물도 쓰고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물도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갈증이 나서 물을 자꾸 먹는. 전라도 사투리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니 저는 알아들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표준어만 쓰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절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죠.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은근히 막 완벽함을 기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버무려야지, 더 버무려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제 바로 먹는 김치 같은 경우는 잘 간이 이제 배도록 모든 조각들이 꼼꼼하게 이제 버무리시면 되는데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에다 넣어놓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무김치 같은 걸 담을 때도 얼갈이 배추나 얘는 이제 소금에 절여졌고 이제 막 버무려도 괜찮은데 그런 김치일수록 더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버무려서 통에다 담아 놓으면 여기서 수분이 빠지면서 그냥 골고루 간이 스스로 배고. 네, 그렇죠. 알아서 네. 자기들끼리 섞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음. 제가 지금 되게 어설퍼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니 원래 고수의 손길은 어설픈 거 같지만 완벽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아니 사실 그릇이 좀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약간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좀 그릇이 넣어주세요. 작은 건 전데 늘 제 그릇이 작아요, 선생님. 또 그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적당히 이제 버무리셔가지고요. 네, 이제 네, 버무리셔가지고 통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먹을 때는 지금부터 먹어도 되는데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먹을 때는 만약에 생거를 먹는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호박 하나에 네네. 네, 배추 하나 이렇게 같이 해서 네, 이렇게 먹으면 되죠. 삼합과 같은 느낌이군요. 네, 네. 어떤 맛인가요? 달콤, 음, 짭짤음, 신선, 매콤. 약간 정말 샐러드 같은 맛.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호박이 맛이죠. 네. 의외로 정말 맛있습니다. 호박을 정말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네. 한번 정말 꼭 도전해보-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게요. 지금 이제 약간 김치가 약간 허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익으면서 좀 색깔은 더 진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 네. 좀 덜 섞여서 그런데 여기서 호박을 빼고 네. 호박을 빼고 다른 김치를 담을 수 있어요. 어떤 김치를? 호박의 양만큼 무를 썰어서 넣으시면 무 석박지라고 네, 하는 김치가 네네. 됩니다. 좀 도톰하게 썰어서 넣는. 네네네. 그러면 호박김치는 달달하면서 맛있게 있고 네. 무김치는 석박지를 하면 시원하면서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가 되겠죠? 또 그 네, 익었을 네, 네, 때 또 그 맛도 그렇죠. 네. 너무 좋죠. 네. 자, 이제 다 버무려졌어요. 근데 고춧가루의 양은 이 김치는 이제 빨리 뭐 이렇게 익힐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잘 숙성된 후에 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찌개 할 때 부족한 고춧가루는 더 넣으셔도 더 돼요. 넣어서.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고추가 지금처럼 흔하게 있지 않을 때는 이거보다 더 허옇게 김치를 담았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붉은색이 나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다가 꼭꼭 눌러 담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 두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 호박이 되게 익히면 열로 익히면 굉장히 부드럽게 네네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1년쯤 되어도 이 호박의 아삭한 맛이 형태를 그대로 살아있어요. 유지하고. 배추처럼 묵은지 배추처럼 얘도 그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익힌 다음에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또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볼까요, 나중에? 혹시 한국인의 소울푸드하면 김치찌개 아닐까요, 선생님? 네, 근데 호박김치찌개를 한번. 또 새롭고 기대되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통 된장찌개를 포용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재료들이 된장 네, 속에 그렇죠. 들어가면 네, 네.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베이스로 하는 김치의 양념도 네. 어떤 생채, 그러니까 날 채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렇게 색다르게 호박으로 한번 김치를 담아서 내 마음과 뇌와 몸에 새로운 신선한 자극을 한번 줘보시고 푹 기다렸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시간이 주는 그런 어떤 숙성의 맛을 또 같이 즐겨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생전 처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은 먹는 것도 있지만 정말 멋진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김치 하나를 담다가 네.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전에 장난쳤던 게 부끄러운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네. 역시 좋은 음식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반성하게 만들고. 네. 네, 오늘도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